개방 230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전도한 이야기 15.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장효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15번째로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전도한 이야기. 블라디보스토크 믿음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성도 이라 65세의 초대를 받아 나와 안드레이 목사님이 이라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지난 가을 이라와 믿음교회 성도들이 일주일간 한국 여행을 했었다. 일주일간 나와 함께했던 인연이 있었고 그때 정이 들어서 오랜만에 다시 만나니 무척 반가웠던 모양이다. 이라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라의 딸 나타샤와 사위 안톤이 들어왔다. 생선 수프를 비롯한 저녁 식사 일체를 사위 안톤이 미리 정성껏 준비했다고 했다. 안톤은 47세로 블라디보스토크 근교의 3층 집을 손수 지을 정도로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공들여 지은 집이 불이 나서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모두 타버리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런 일을 겪고 나자 그는 부쩍 술이 늘었다. 술에 취함으로써 괴로움을 잊으려고 했지만 그런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 짜증에 가까워졌다. 장모인이라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집안의 문제와 고통을 목사님에게 상담하곤 했다. 그날도 안톤은 술에 취해서 언행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목사님과 나는 대충 이야기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을 나와 한참 교회를 향해 걷던 중 나는 주머니를 만져보다가 지갑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래도 지갑을 이라 집에 놓고 온 것 같았다. 돌아간 줄 알았던 우리가 다시 집에 와서 두리번거리면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보게 된 가족들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내 지갑을 이곳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모든 식구들이 술에 취해 있던 안톤을 향해 지갑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안톤은 정색을 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지갑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말했다. 아무래도 나 때문에 가족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다. 내가 다른 곳에서 잃어버렸는가 보다고 말하고 서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교회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가 보니 지갑이 침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안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지갑을 손에 든 채로 단숨에 안톤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러자 모두 나를 끌어안고 웃으며 그럴 수도 있다면서 마음을 풀어주었다. 다시 왔으니 따뜻한 차나 한잔하고 가라고 하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라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건넌방에서 안톤과 나타샤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보통 싸움이 아닌 듯 했다. 우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했다. 그러자 이라가 참지 못하고 나에게 어서 들어가서 싸움을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방으로 들어선 나는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당황했다. 겨우겨우 싸움을 말리고 다시 식탁에 앉으니 이라가 나에게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1시간만 더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과연 잠시 후에 다시 크게 다툼이 일어났다. 나는 또다시 다툼을 말리고 각기 다른 방으로 떼어놓았다. 이라는 술 취한 안톤이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하룻밤을 지내면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하는 수 없이 안톤과 나타샤의 방 사이의 통로에 간이 침대를 놓고 이라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그날 밤 또 한 번 싸움이 격해졌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경찰이 토요일 늦은 밤이어서 내일 출동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경찰을 불러서
안톤을 제압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일하는 나만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은 나로서는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술에 취한 남성과 여성, 가족들이 다투는 소리에 큰 개셰퍼드와 작은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까지 더해져서 아주 공포스러운 토요일 밤이었다. 12시 가까이 되어서야 모두 지쳤는지 양쪽 방이 조용해졌다. 나도 피곤해서 간이 침대에 들어 누웠다. 당장 싸움을 말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라의 걱정스런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나야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가족들은 이런 상황이 자주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했다. 한편으로는 어서 빨리 해가 떠서 이곳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지옥이 따로 없는 무서운 밤이었다.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이 들려고 하면 개들이 얼굴을 혀로 핥아대거나 킁킁거리고 또 조금 지나면 안톤이 뛰어나와 뭐라고 술 주정을 해댔다. 그러다 새벽에 겨우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다. 안톤이 러시아 친구들과 한국에 우리 집에서 맑은 물로 샤워를 하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나 생각을 해보니 안톤을 한국으로 데려가라는 메시지가 분명했다. 안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인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우 희망적인 꿈이었다. 아침에 나는 이라에게 앞으로 안톤을 위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인지라 이곳에서는 안톤이 절대 변할 리가 없다. 그러니 안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다. 이라와 나타샤도 동의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했다. 나도 함께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살고 있는 나의 러시아 친구들과 함께 안톤을 만나러 늦은 밤에 찾아갔다. 세르게이, 블라드. 이따는 1년 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온 형제와 같은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의 일과 요셉 집에서의 생활을 안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본인들은 1년 전에 함께 한국에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왔다고 했다. 블라드는 담배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안톤과 나타샤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밝은 얼굴로 우리들과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3개월 후 우리는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다. 2개월 일정으로 아버지 집에 머무르며 영적 치료를 받았다. 안톤은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었고 매일 밤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 정도로 달라졌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변화받은 삶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안톤의 눈물과 좌절, 그리고 슬픔을 잘 아는 나는 그런 그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술꾼 안톤은 이제 나의 친구이자 형제가 되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16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